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보미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데요. 그 중에 많이 헷갈리시는 게 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개발업 이 면허를 되게 혼동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건축공사업은 말 그대로 뚝딱뚝딱 시공을 하는 시공 면허이고요. 시공을 하기 전에 토지의 개발이라던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시행면허라고 해서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개발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다른 거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건축공사업 면허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일반 공사업, 그 다음에 종합공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세요. 그만큼 많이들 내시는 건데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건축공사 면허가 있는 시공사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근데 간혹 면허 없이 시공하시는 곳이 있으시죠? 불법입니다. 적발되시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면허가 없다면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예정 금액이 되는 건물만 지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고나 지으셔야 되는 거니까 사람 살 만한 곳을 지으려면 당연히 건축공사업 면허 있는 곳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의 경우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3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 사업자는 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본금이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등록 자본금이 3.5억 이상 되셔야 하고 그리고 실질 자본금 또한 3.5억 이상 동시에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등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실질 자본금만 7억 이상 충족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실질 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조업을 하고 있다 건설업을 내신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 때문에 자산이 막 1,000억이 있으시다. 이거 다 겸업자산입니다. 건설업 자산 아닙니다. 건설업 자산은 말 그대로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산이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우리 자산 중에 어떤 게 건설업을 위한 자산이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라는 겁니다.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와 그 밖에 예금 보유 내역 등을 통해서 건설업 자산이 무엇이고 얼마이고가 나오는 보고서를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무나 발급해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안 되고요. 회사 내부 기장을 봐주시는 세무사나 회계사 안 되시고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나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해솔에서도 발급해드리고 있고요. 자, 2번째 등록 기준으로는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자, 공제조합.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설업의 경우 다소 위험한 사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계약 등 위험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건설공제조합에 미리 돈을 넣어놓고 돈을 넣었다라는 확인서를 받아가야만 면허를 내주는 겁니다. 자, 얼마의 금액을 넣으면 될까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약 1억 4천만 원 가량의 예치금을, 개인 사업자의 경우 약 2억 8천만 원 가량의 예치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치를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하죠.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요거를 반드시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 시에 함께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자, 3번째 등록 기준입니다. 3번째 등록 기준으로는 기술 능력이 있는데요. 기술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충족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5명이 있어야 되고 사람만 5 있으면 될 게 아니고 자격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분이어야만 인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자님들은 우리 회사에 4대 보험 등록된 상시 근로자이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의 의미로는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저기서 좀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만 근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5분은 기술인협회라는 곳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 경력 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분야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 공사업이기 때문에 건축 분야이셔야 하고요. 5명 중에 2명이 중급 수첩을 갖고 있고 3명은 초급 수첩을 갖고 있어서 5분 이상이면 됩니다. 또는 2명이 중급 수첩은 없지만 건축 기사라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다면 마치 중급 수첩을 갖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분이 중요하시고요. 이 5분의 기술자들이 기술인협회라는 곳에서 등록된 수첩을 갖고 있는 거에 동시에 우리 회사도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셔야 합니다. 회사 등록하고 기술자들을 우리 회사에다가 입사신고를 별도로 하시고 그러면 기술자 보유증명원이라는 걸 기술인협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면허 접수 시에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4번째 등록 기준입니다. 4번째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려면 당연히 업무를 진행할 사무실이 필요하시겠죠. 네, 사무실의 경우 현재까지는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면적의 제한을 좀 두겠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요건 아직 법이 개정되기 전이니 현재까지는 제한은 없으나 면적은 사무용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기본적으로 사무를 할 수 있는 모든 비품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런 게 잘 준비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가입증명원, 사진, 계약서, 등기 이런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제출 후에 협회 담당자님이 사무실로 방문을 해서 제대로 있는지 제출한 서류와 다르지 않는지도 보고 가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록 기준 4가지에 대한 거였고요. 이 모든 등록 기준이 충족이 되셨다면 서류를 차곡차곡 모아서 어디에다 제출하셔야 하냐? 바로 대한건설협회라는 곳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부터 제주특별자치도회까지 각 지역별로 되어 있고요. 소재지 기준으로 그 지역 협회에 가서 접수를 하시게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서류에 문제가 없다라는 기준 하에 법적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즉 4주 이내 나오게 되고요. 근데 꽉꽉 채워서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보통 한 2주에서 3주 이내면은 면허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상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건축공사업 면허라는 게 등록 기준만 들으면 우리 회사 된 것 같은데 싶으실 텐데 서류 준비하다 보면 멘붕 오실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협회별로 특징도 다르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는 서류들도 다르고 사실 담당자에 따라서 이거는 됐는데 왜 여긴 안 되지? 하는 경우도 많이 느끼실 건데요. 저희 해솔 C&I는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서 매끄럽게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031-698-2316으로 전화 주시면 김 과장 제가 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